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논문은 Closer Look at Fuchsia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이고, 네, Fuchsia Classification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약간 버벅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uchsia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고 있고, 이 논문은 이제 ICR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어, 오늘이 제가 BRCB 시즌 3 첫 발표인데, 일단 굉장히 간단한 논문이고 굉장히 쉬운 논문입니다. 저처럼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퓨샷 러닝이나 이런 거를 잘 깊게 알지 못하는데 어, 쉽게 어, 따라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약간 서베이 논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발견이나 컨트리뷰션이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이런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정한 비교를 해서 실험적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뭐 벤치마크 상의 어떤 성능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성능까지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베이스라인이라는 모델을 이게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건 아닌데,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을 정리를 해서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 플러스 플러스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샷 러닝,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러닝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이제 저희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크게 뭐 요 세 개 정도가 지금 오늘 발표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뒤에는 약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 뭐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말 그대로 few example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강아지와 이게 수달인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4개밖에 없는 거죠. 4개씩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테스트 인풋이 들어오면 얘가 덕이냐 수달이냐를 맞추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하던 이미지넷이나 이런 환경을 굉장히 심플하게 줄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당연히 이 클래스가 뭔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은 더 개와 수다를 보고 맞추는 거지만 이게 뭐 사슴과 사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말 그대로 few 개의 샘플만 보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한 테스트 인풋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럼 수많은 이미지넷이나 뭐 등등의 수많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뭐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걸 학습시키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 8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이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것이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이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르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거와 좀 헷갈렸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은 도메인 시프트가 일단은 있다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여기 세모라고 적어놨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약간의 도메인 체인지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같은 이미지넷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 새를 구분하는 걸로 연습을 했다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되면 약간 도메인 시프트가 있을 수 있겠죠. 새는 주로 하늘에 있고 강아지는 땅에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메인 프로블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의 메인 프로블럼은 이 클래스가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클래스가 다른 언스퍼바이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뭐 이런 분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클래스는 같다고 가정하고 도메인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낮에 찍은 영상이 밤에 인퍼런스를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크로스 도메인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도메인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말 그대로 도메인이 좀 이제 시프트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요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 이거를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뉴럴넷을 학습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방법론이.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딥한 부분을 이제 피처 엑스트랙션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통 이제 뭐 한 개나 두 개 내지의 이제 레이어를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파인 튜닝을 하냐면 지금 주어진 퓨샷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그 퓨샷 데이터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러너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백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아까 주어진 문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이 수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우선은 트레이닝 데이터도 테스트와 같이 이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캣버드, 그다음 등등등 해서 여기서는 플라워 바이크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이 테스트 상황에 맞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잘 학습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상황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iven abundant training example for the base 클래스를 했을 때 퓨전 러닝은 새로운 클래스를 레코나이즈 하는 문제다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서머리를 드리자면 일단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학습을 해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메타 테스트 그러니까 퓨샷 데이터 들어오면 잘 몇 번의 업데이트만 해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굿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있고 MAML이나 랩타일 같은 방법이 유명합니다. 다음 옵티마이저를 러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니셜 포인트부터 이제 학습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그라디언트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8개밖에 안 되면은 당연히 잘 학습이 안 되겠지만 옵티마이저 자체가 굉장히 잘 학습된 어떤 옵티마이저라면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를 또 다른 네트워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옵티마이저 기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을 피처 공간상에 잘 매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은 클래스인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들은 같은 피처 공간으로 다른 클래스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은 다른 피처 공간으로 매핑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제 같은 애들끼리는 뭉칠 것이고 다른 애들끼리는 떨어지겠다 라는 개념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데 그 매트릭이 그 테스트에 사용하는 매트릭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일 수도 있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조차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방법들은 이 논문에서 이제 메인으로 비교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이나 보행자 재인식, 재식별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당연히 학습에 사용된 얼굴 사람들의 아이디와 테스트 때 사용하는 아이디가 다르겠죠. 네,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러닝 투 어규먼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노벨한 클래스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노벨한 클래스를 기존에 학습된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논문에서 크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들 자체는 앞에 두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당연히. 네.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처음에 이제 제시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퓨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자 너무 다른 실험 환경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되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좀 이제 해결해 보겠다. 그냥 실험을 다 같이 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죠. 그다음 이밸류에이션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 쓰는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로 쓰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뭐 미니 이미지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테스트와 트레인할 때는 클래스가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퓨샷 그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다만 그 도메인 자체는 같은 데이터셋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노벨하지만 같은 데이터셋에서 샘플링된 애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걸 크로스 도메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이밸루에이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베이스라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요.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베이스 클래스는 뭐 예를 들면 뭐 C계라고 가정을 하죠. C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 네트워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앞에 피처 익스트랙터와 마지막 클래시파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WB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W는 예를 들면 여기 마지막에 피처가 D 디멘전이라면 D by C 매트릭스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퓨샷 테스트 단계에서는 노벨한 데이터가 주어질 것이고 얘네들을 적응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 WB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F 세타만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F 세타는 그냥 고정을 시키고 WN만 뒤에 붙여가지고 이 노벨 클래스에 맞는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파인 튜닝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학습은 엔드 투 엔드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겠죠. 베이스라인 플러스가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앞의 방법보다 좀 더 매트릭 러닝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의 레이어로 바꾸는 건데 마지막 마지막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보시면 D by C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 벡터는 이제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저희가 랜덤하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랜덤하게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출하겠죠. 그럼 여기에 추출된 피처가 fsetxi라고 했을 때 이 D 디멘전 피처와 얘들 다 D 디멘전이겠죠. 이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다 비교를 합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비교하면은 이제 어떤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럼 그 스코어를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제일 높은 이제 얘가 가장 그 클래스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매트릭 러닝 서식 방식인데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인트라 클래스 간의 이제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을 때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끼리는 이제 좀 더 뭉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이제 실험 때 같이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러닝 기반의 방법들을 이제 비교 알고리즘으로 소개를 하는데 메타러닝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트레이닝과 메타 테스팅은 나뉘고 이제 메타 트레이닝에서 이제 이 서포트 셋 그리고 쿼리 셋으로 나뉘는데 이게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서포트 셋, 요게 쿼리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트 셋은 이제 이걸로 배워봐 라는 거고 쿼리는 이제 그 배웠으면 이게 뭐냐 이게 물어보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이제 이용해서 한 에피소드, 두 에피소드 거칠 때마다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는 이제 F세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F세타는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크 부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추출된이 아니라 이 서포트 셋이랑 이 쿼리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겠죠. 이 쿼리가 서포트 셋에 뭐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이제 M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포트 셋 컨디션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별로. 매칭넷, 프로토넷, 릴레이션넷, MAML.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매칭넷은 그냥 단순히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네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넣어서 나오는 피처들과 쿼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애도 똑같이 넣어서 나온 피처. 그냥 이거를 코사인 디스턴스를 구해서 가장 높은 애가
얘가 가장 높으면 얘다 이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G 세타랑 F 세타를. 이게 매칭넷이고 프로토넷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각 클래스의 민을 가지고 민 피처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민 피처랑 비교하는 방식은 약간 그 퓨샷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랑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프로토넷이라는 게 검정색이라는 애들이 이제 각 서포트 셋의 클래스를 다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피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 릴레이션 넷은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에서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이제 마지막에 시밀러리티를 비교해서 디시전을 내리는데 이 부분을 네트워크로 러너블한 네트워크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처가 나오겠죠. 이 보라, 파랑, 검정, 빨강, 초록에 해당하는 피처가 나오고 그다음 이 쿼리에 해당하는 노란색의 피처가 나오면 얘들 그냥 다 컨캣을 해서 릴레이션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릴레이션 스코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MAML은 이제 PR 발표 96번인가요? 거기서도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서포트 셋의 그 학습이 이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찾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쿼리가 들어왔을 때는 쿼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메타 테스트를 할 때는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이제 바로 각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옵티멀한 포인트로 학습이 되도록 네,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스 그 메트릭 러닝은 아니고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사실 여기서 약간 이제 의미 들었던 거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자체가 좀 실험적인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셋이 사실은 이 두 개를 써요. 미니 이미지넷과 CUB 데이터셋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이미지넷은 이제 6만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600개 이미지가 클래스마다 있고 클래스는 100개 그중에서 64개 클래스를 학습에 쓰고 16개를 밸리데이션에 테스트할 땐 20개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다음 CUB 데이터셋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백본으로는 모두 컨볼루션 4개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베이스라인이 아니면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옵티마이저나 이런 것들 통일을 하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메타 트레이닝 그를 충분히 오래 시켜가지고 베스트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내는 모델을 가지고 공평하게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리임플리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일단은 리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비슷한 논문에서 리포트된 비슷한 성능이 나와야지 일단 말이 되는 실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600번 실험을 해서 95% 컨피던스로 이제 어큐러시를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일단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해당 논문에서 리포트된 거와 비슷한 성능 떨어져도 최대 2%, 한 2% 이내로 떨어진 성능과 어떤 알고리즘은 좀 나아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별표를 표시한 게 이제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안 한 건데 데이터 어규멘테이션만 해줘도 이만큼의 네, 성능이 오릅니다. 그리고 리임플리멘테이션 했을 때 왜 성능이 달라졌냐 중에 하나는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이너한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성능에 이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위 테이블과 다른 점은 베이스라인 플러스가 추가됐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베이스라인 플러스의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5샷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고 여기서도 거의 제일 좋고 그다음에 원샷에서도 이제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플러스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히 같은 구조죠.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 플러스는. 근데 여기 차이가 있다면은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소프트맥스로 하느냐, 이제 그런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하느냐.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한다는 게 인트라 클래스의 베리에이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컨볼루션 400번에서 실험을 한 거고
이 백본의 깊이를 점점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피처를 뽑는 부분의 깊이를 증가시키게 되면 일단 알고리즘 사이의 성능의 차이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낸 결론은 이 CUV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갭이 백본이 깊어지면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간의 성능 차이가 다 비등비등해진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5샷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그래서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는 데이터셋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 같다. 그럼 CUV와 미니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은 미니 이미지넷이 CUV보다 좀 더 그 메타 트레인과 메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도메인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CUV 데이터셋은 아마 같은 굉장히 그 fine grained classification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새면은 새의 어떤 종인지를 맞추는, 그러니까 다 새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메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니 이미지넷은 어쨌든 이미지넷에서 섭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CUV보다 도메인 간의 디퍼런스가 클 것이다 이제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도메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된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진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백본이 깊어지면서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냥 그래프고, 여기서 사용하는 매트릭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매트릭이 있다고 합니다. DB 인덱스. 그래서 이게 인트라 그룹 간에 얼마나 잘 분리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표현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는 것을 한번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도메인 간 차이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 CUV, 그다음 미니 이미지넷은 했었죠. 근데 이제 미니 이미지넷에 학습을 하고 CUV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가장 큰 도메인 차이가 있을 때의 성능을 이제 리포트를 한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 CUV에서 미니 이미지넷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미니 이미지넷은 제너럴한 오브젝트가 많죠. 뭐 개, 고양이, 사람은 없지만 개, 고양이, 뭐 동물 등등등. CUV 같은 거는 하나의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면은 어떤 새, 어떤 새, 어떤 새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모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대표되는 클래스를 모아서 학습을 하고 전문가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베이스라인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베이스라인 성능이 좋고, 베이스라인 플러스가 너무 좋고, 다른 애들이 좀 안 좋고, 특히 매칭넷이나 MAML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점점 이렇게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죠. 성능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 베이스라인은 굉장히 좋아진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왜 베이스라인이 좋을까요? 베이스라인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이런 걸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식인데, 왜 좋냐면 이 메타러닝 기반의 방법들이나 그런 시밀러리티 기반 방법들의 서포트 셋이 이 도메인이 바뀜으로써 사실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워놨는데 약간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 도메인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퓨샷 데이터에 잘 적응한 베이스라인이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서머리를 뒤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은 이러한 어댑테이션 방식,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레이어를 새로운 데이터의 파인 튜닝을 그냥 강제로 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백본이 있고 백본을 통해 나온 피처가 있고, 이 피처 가지고 뭐뭐뭐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방법들이잖아요. MAML이나 매칭넷이나 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 피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뒤에다가 소프트맥스 레이어 하나 달아가지고 그 퓨샷 데이터에 그 파인 튜닝을 한번 시키면 여기가 좀 바뀌겠죠. 그 바뀐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이걸 어댑테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그 아까 성능이 되게 안 좋았던 매칭넷이나 MAML의 성능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댑테이션이 은근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인데, 사실 이 논문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논문은 되게 잘 라이팅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고 총평을 드리자면 일단은 리임플리멘테이션을 했을 때 베이스라인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일단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었다 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베이스라인 플러스가 상당히 성능이 좋았죠. 그래서 인트라클래스 베이레이션을 줄이는 게 굉장히 성능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다음 백본을 깊게 하면 이 CUV 데이터셋에서 성능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그 백본이 깊다는 것 자체가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 거겠죠. 다만 크로스 도메인 상황에서는 그런 게 되게 쉽게 먹히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베이스라인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디퍼런스가 커질수록 이 어댑테이션 베이스드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매칭넷이나 MAML에 어댑테이션을 시킨 뒤에 퍼포먼스를 쟀더니 성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러닝 투 런 어댑테이션이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음에 이런 연구가 계속된다면 러닝 투 런 어댑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디렉션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 자체가 너무 쉽고 간단해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제 총평을 좀 덧붙이자면, 일단은 퓨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년 올해 들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분야인데, 일단 그런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메타러닝을 이용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 거를 좀 서머리하고 입문하기 좋은 논문으로 읽었던 것 같고요. 올해 ICLR에 나온 굉장히 최신 논문이니만큼 어느 정도 트렌드는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리뷰에선 되게 애매한 점수들을 받았어요. 그래, 너네가 이제 실험을 되게 잘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좋은 논문이긴 하지만 이제 뭐 컨트리뷰션 자체가 완전 노벨하진 않다, 뭐 이런 리뷰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퓨샷이나 이런 쪽, 메타러닝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발표를 한다면 추가적인 발표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피처 익스트랙터 이후에 레이어만 그러면 피처 익스트랙터는 픽스하고 그다음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레이어가 몇 층 정도 돼요? 피처 익스트랙션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다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보통 하나를 사용을 해요. 네. 어 네. 근데 이 논문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네. 실제로는 뭐 데이터나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런 것도 그러면 보통 논문에서는 실험을 해서 뭐 뉴런 수라든지 뎁스라든지 이런 거 결정을 하는 편인가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는 일단은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하진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뒤에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하나의 레이어, 뎁스가 하나의 레이어로 가정을 하고, 앞에 피처 엑스트랙터만 이제 깊게 만들었을 때 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해왔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피처를 수출한 뒤에 부분에 어떤 네트워크를 좀 쌓아가지고 하는 방식은 이제 릴레이션 네트워크, 아까 소개드린 것 중에 릴레이션 네트워크 방식이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대부분은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는 프리즈를 시켜놓고 네, 뒤에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을 시키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프리즈 안 하고 다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는 논문에 안 나와 있나요? 네, 논문에는 안 나와 있고, 근데 네. 네, 그렇게 왜 안 하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성능이 그렇게 뭐 좋아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아직 시간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전 질문은 아니고, 네, 그 아까 호성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네, 일단 제 이름은 정창훈이고요. 제 엑셀 파일에 보면 이제 제가 발표하려던 논문이 MAML의 효과성에 대해 그게 이제 래피드 러닝이냐 아니면 피처 리유즈의 성격이 강하냐 뭐 그런 논문인데, 거기서도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다 프리징 시킨 다음에 학습하는 게 별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까지 같이 메타 트레인을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핵심인 좀 논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피처 익스트랙터를 같이 학습시켜도 애큐러시가 별로 5의 원샷이나 뭐 20의 5샷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